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오늘부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5년 8월 27일인데 딱 오늘부터 삼성전자 공채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소개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삼성전자는 한 3번인가? 4번 정도 서류 합격을 했었고 오늘 그래서 제 스펙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랑 템플릿이랑 제 합격 자기소개서까지 공개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왜 가고 싶으신가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Y가 있어야 자기소개서 작성이 엄청 수월해지거든요. 저도 취준할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랑 제조업 강국이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나 소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저는 문과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모르고 관심 없는 분야가 그냥 대기업이고 연봉 많이 주고 복지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소서를 쓰면은 진짜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되게 지옥 같은 시간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관심도 없는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로만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만 회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쓴 이유는 물론 뭐 복지도 좋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저는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뭔가 스마트 라이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효율화하고 뭔가 작업들을 더 용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유저 경험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막 스펙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학교는 연세대학교 분캠 나왔고 학점은 4.5점 만점에 4.0 그리고 공모전 수상 경력이 3번인가 4번 정도 있었고 대외활동 경험을 한 10개 정도인가 10개 좀 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학 다닐 때 사실 이것저것 좀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픽은 IH였어요. 요 정도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삼성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게 잡혀 있겠죠? 그럼 잡혀 있는데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수많은 직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팁 옵션이에요. 일단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이런 것들은 어학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채용 공고 같은 거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어학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략을 잘 짜셔서 국내 영업 파트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데는 티오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마케팅은 티오가 적을 수 있어요. 마케팅을 되게 광의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영업 또한 진짜 중요한 마케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영업이 좀 더 티오가 많다 보니까 국내 영업을 쓰시는 걸 추천하지만 동시에 나는 직무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직무로 가야만 일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타협하지 마시고 그 직무대로 꼭 넣어보세요. 이게 결국에 취준은 내 모습 그대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무를 좀 셀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반기 3급 신입사원 DX 부문 국내 영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보통 이제 다트 전자공시를 들어갑니다. 내가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거기가 어쨌든 삼성전자 재무팀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의 개요나 이런 것들을 다 적성을 해놨고 그게 올해 공시, 작년 공시, 재작년 공시 이렇게 다 보면은 방향이 조금씩 동일한 것도 있지만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탐색하면서 삼성은 지금 어떤 데에 집중하고 있지? 이거를 엄청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완전 내가 여기에 뽑히는 일원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자자라면 삼성전자에 뭘 보고 투자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고객은 그 투자자들이랑 소비자 이렇게 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투자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쓴 게 전자공시인데 그 전자공시 안에 있는 힌트랑 최근에 삼성전자가 PR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요즘 가고 있구나를 이제 내 머릿속으로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만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되게 넓은 시야로 보이거든요. 뭔가 신입이니까 난 이만큼밖에 못해. 나는 뭐 여기서 뭘 팔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사장이고 사람을 뽑는다면 내가 임원이라면 이 회사의 미래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을 뽑는다? 저는 그렇게 뽑고 싶진 않아요. 특히 혁신을 강조하고 성장을 강조하는 회사는 더더욱 그럴 건데 뭔가 관점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지원자들 중에 그래도 좀 들어볼 법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고민을 이 사람이 고민해서 그 답변을 얘기를 하네? 그 답변이 좀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 고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진짜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그 기업의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한창 ESG 경영 이런 게 강조가 되고 엄청 PR이 주류가 됐던 것처럼 뭐 AI 시대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도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거기서의 내가 지원할 회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엄청 막 고속도로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템플릿해서 써라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취업 준비 자체가 나랑 기업의 핏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로 결국에는 면접까지 가게 돼요. 근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고 이 회사에 관심이 없으면 면접 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붙어도 진짜 문제예요. 이게 내 청춘을 넣는 개념이잖아요. 시간을 넣고 내 노동력과 어떤 가치들을 트레이드 하는 건데 그게 비단 돈이다? 절대 그런 걸로는 동기부여가 일정 수준 이상 될 수 없다. 너무 장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래도 좀 흥미가 생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버티기만 하는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근데 일단 제 자기소개서가 정답은 아니고 완전 저한테 맞춤형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되 정답은 아니라는 점, 각자만의 자기소개서를 써나가는 게 결국엔 중요하다. 항목을 4개를 보면 첫 번째로 왜 이 회사 왔니? 두 번째로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세 번째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알고 있니? 관심 있니? 네 번째로 그러면은 그 직무 왜 골랐니? 너 우리 회사에 충성심 있니?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4번이 제가 작성했었던 거랑 좀 바뀌긴 했지만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작성했던 거 기반으로. 난 첫 번째,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세요. 보면은 저는 라이프 스타일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스마트한 것들이 바뀌고 스마트한 시대가 도래를 하고 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바뀌겠다. 여행 갔을 때 뭐 빨래를 돌려놓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간편하고 손쉬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랑 좀 뭐 하고 싶다. 삼성은 뭐 하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곳인데 이러이렇게 해왔지 않냐? 나 너네 잘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야. 뭐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일에 재미를 느껴. 근데 이 카피를 하나 뽑기도 취준생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솔직한 본인을 쓰세요. 본인이 쌓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편한 거를 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했다. 잠깐 어필을 해주고, 막 이러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부서가 그때 한국 총괄이었으니까 한국 총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총괄은 이런 곳인데, 기술 혁신을 이러이렇게 체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총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앞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냐면 고객 경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의 지원 이유랑 회사에서 지원한 이유랑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당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다 보니까 뭐 가감할 게 딱히 없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거 보면은 이거는 성장 과정 중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 이 썰은 좀 웃겨요. 제가 이제 기회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재미를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주도적인 편이어서 제 자신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썼습니다. 이제 목표를 위해서 랩도 합니다. 제가 뭐 UN SDGs 관련한 그 동아리 연합 단체를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반메모지상주의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신촌에서 진행했는데 신촌에 되게 그 사이비가 많거든요. 사이비 막 설문조사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나라도 안 오겠어요. 왜냐면 좀 수상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에 완전 처참히 망했어요.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왔는데 왜 망했을까 분석을 한번 해봤죠. 근데 홍보 부스가 일단 어떤 빨간 버스라고 신촌에 옛날에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근데 그 빨간 버스가 불투명해서 좀 사람들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 다음에 상권 특성상 호객회의 설문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모객을 하는데 그 행위가 되게 한번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 이런 느낌이라서 엄청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거절을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게 거절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좀 머쓱해가지고. 그러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팀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또 이제 또 1대1 커뮤니케이션에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두 번째 퍼널인 거죠. 이제 거절 두려워하지 않는 애들을 첫 번째 퍼널에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퍼널에서 세심하게 안내해주는 이 전략을 한번 짜봤어요. 근데 이제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가는데, 거절이 두렵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에 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1대1로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뭐,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서 오게 하자. 그럼 어떤 방식이 좋을까? 신촌에는 설문조사도 많지만, 뭐도 많다? 버스킹도 많다. 그러면, 랩을 하자. 랩을 하고, 노래를 부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킹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차용하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랩을 시작했어요. 그때 랩 내용은 진짜 어이가 없지만 막 프리 핫초코 드시고 가세요. 뭐, 뭐 이런 랩이었어요. 20살의 팩이었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막 엄청 반응해주고 예 핫초코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웃어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15분 만에 부스가 그 빨간 버스 안에 완전 가득 차서 일어나 랩 그만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3일치 행사 준비 재료가 1시간 만에 다 소진되고, 사람들한테 우리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망했다고 해서, 제가 영업이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계속 더 나아가고,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가 내 인생에서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거기서 랩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허술한 랩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뭐 용기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양한 성취를 이루게 됐는데 이제 리더십 학회에서 우리 한국 지부가 전 세계 128개국 연합 중에 최하위였어요.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뭐 외국 지부 말레이시아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성 툴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생산성 지표 막 40%가 그냥 끌어올려서 상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교내 전략경영학회가 없었어요. 제 학교에는. 그래서 다른 학교 학회장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립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현직자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조언도 막 얻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기업도 100개 정도 리스트 해가지고 막 컨택하면서 좀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따내고, 그래서 학회도 혼자 시작했는데 30명으로 키워내고, 그다음에 그들이랑 같이 전국 단위 공모전에 나갔는데, 뭐 상도 한 학기 만에 저희 학회가 6개의 상을 받은 거예요. 되게 정말, 정말 최고의 팀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죠. 나한테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애티튜드를 갖게 됐는데, 이 애티튜드로 나는 어떤 것들을 더 도전했고, 더 시도해서 이런 결과값을 갖게 됐어. 라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국 총괄이랑 또 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총괄에서도 각종 어려움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있겠지만, 근데 그 방법 가운데서도 나 이런 애티튜드 가졌으니까, 나 이렇게 해나갈게. 이런 약간 좀 호부도 같이 보여주는 좀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3번.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AI일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챗GPT 도입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그때는
AI를 쓰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진부하니까.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진부한 자소서 안 보고 싶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럼 진부한 테마를 쓸 거면 내용이 되게 참신하고 다르던지 아니면 주제 자체를 다른 걸 잡던지인데 전 주제 자체를 다른 걸 잡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인구 문제를 잡아봤는데 어쨌든 이게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패러다임 하에서 사람이 전부예요. 그러면은 이 인구 구조,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따라오고 산업이 바뀌고 기업이 따라오는 구조지 그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럼 여기서 내가 위에서 말한 라이프 스타일이랑 이런 게 다 엮일 수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인구 구조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는 역피라미드 구조죠. 이제 노인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적은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뭐 노인 인구 많아지니까 복지 비용 부담은 높아지고 생산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막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문항을 쓸 때. 그러면 사업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이 구조 사이에서도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디서 돈 벌 수 있지? 이런 완전 자본주의적인 뇌를 장착을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민 및 외국 노동 인력에 대한 접점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다문화가 엄청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지방 쪽만 봐도 어디 가게에 가면은 진짜 다른 나라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 내가 뭐 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거다. 왜냐면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 노인 인구 어떡하지? 우리 GDP 어떡하지?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규 가전 전자기기를 장만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초기에 이제 막봉을 빼야 된다. 왜냐면 처음에 막 우리 혼수가전 이게 완전 가전 섹터에서는 엄청 잘 팔리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딜까를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뭐 현실 가능성은 일단 모르겠지만 그게 신입의 팩이에요. 팩이니까 일단 최대한 내 머리 안에서 굴려서 말을 쓰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노인층. 이제 노인이 주력이 될 거예요. 그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전제품보다는 쓰던 거 쓰되 서비스랑 헬스케어 쪽이 좀 더 수요가 강화될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강화하자. 요즘 홀로 사는 노인들도 많으니까 자식들이랑 막 긴밀하게 교류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가봤고, 렌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청년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써봤어요. 노인 인구가 객단가를 높여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되게 비싼 걸 살 테니까.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어떻냐? 되게 먹고 살기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한테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자. 그럼 렌탈 서비스를 좀 강화해서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갤럭시 생태계를 맛보고 그 갤럭시 핸드폰을 쓴다면 이제 쉽게 다른 타사의 말하자면 애플 같은 곳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최초의 생태계를 경험을 하게 해보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제품성이 자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건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 쓸 때 주의할 점은 이미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거나 접었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뭔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안해보는 개념으로 하면은 면접도 능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번. 직무 관련한 경험 또는 리더십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으로 말해야 되는데, 근데 뭐, 다들 갤럭시 탭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저라면 좀 사람들이 안 잡은 포인트를 해볼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중고 신입이라서 이 내용을 썼는데, 제가 그 취준생 때는 요거, 위에서 막 국제 리더십 학회 이거 40% 생산성 지표 올린 거, 이런 거를 주력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현직 경험이 없고 실무 경험이 없어도 그냥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뭐 학회 활동을 하든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따냈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캠페인을 내가 담당을 했는데 일단 이걸 쓸 때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뭐죠? 저희가 무조건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가 왜 문제가 생겼지? 이걸 디깅하고 디깅하고 파고 파고 파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서 제가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캠페인은 IMC가 안 됐다. 미디어별로 막 메시지가 다르다. 그래서 광고 효율도 떨어지고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그러면 매트리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매트리스를 평소에 살 때나 구매할 때 불편했던 지점을 짚어주고, 그럼 타사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월등한 이유는 뭔지, 막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뭐, 허리가 안 아파요? 아니면 되게 편해요? 뭐 이런 거를 되게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해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막 발굴을 하면서, 그 광고를 돌리면 그 광고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값을 보면서, CTR, 그 클릭률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많이 했구나. 이거를 보면서, 아, 이 소구 포인트가 잘 먹히네? 를 기반으로 검색이나 컨텐츠에 적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또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러이런 포인트를 상단으로 배치하자. 이런 의견들을 막 드리면서 구매 전환율을 20%가량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성형 AI가 막 그때 막 한참 붐이었거든요. 네이버에서도 큐 나온다 하고 그 시절이었는데, 그럼 제가 그때 검색 담당자였어요. 그럼 이거를 패러다임이 바뀔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했는데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사람들이 일반 명사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뭐 A사, B사, C사 이름을 다 검색을 하고 다시 또 매트리스 비교 뭐막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검색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러면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우리 브랜드의 매트리스를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소구점을 확 잡고 그걸로 전체를 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 이외의 영역도 막 있잖아요. 뭐 가령 바이럴이라거나 체험단 리뷰, 블로그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거기도 이제 그러면 타사랑 협업할 수 있도록 제가 뭐 광고주한테 제안서도 쓰고 그걸로 또 다시 다른 회사랑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짜서 콘텐츠 바이럴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하면 기대 효과가 이렇게 된다를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산을 광고주한테 추가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작업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제 광고비를 쓰지 않더라도 매트리스 이렇게 검색하면은 상위에 뜰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 매출의 5%를 추가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되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누군가한테 큰 수치일 수도 있고 작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팩트를 써야죠. 그래서 5%를 추가로 만들어냈고 이거를 제가 전사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방법론을 공유를 했는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전사 앞에서 발표하고 뭐 TF팀까지 생성되고 이랬던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4번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라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흐름으로 썼고 내가 어떻게 이랬다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 40%가량 끌어올린 것도 그냥 똑같은 식의 접근이었어요. 이 문제가 뭐지? 어떻게 해결했지? 난 이러이렇게 전략을 세웠고 가설을 세워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당시 상황 쓰고 내 해결 방법, 결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근데 여기서 주어진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어가지고 되게 사소한 성과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실패 경험보다는 성공 경험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는 그걸 쓰더라도. 그럼 이걸 읽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겠다가 좀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면접관이? 그럼 그 키워드가 통하고 지금 인지상이랑 통하면 뽑히겠죠.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썼는데도 아니라면 아닌 거죠, 뭐. 뭐 어쩌겠나요? 이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 기반으로 기술을 하라, 이 문항을 들었다면은, 일단 내가 제품이랑 서비스를 삼성을 쓰면서 어땠지? 이런 건 솔직히 불편했다. 이런 건 되게 좋았다. 이거를 막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이 기능 되게 좋다. 이 기능 몰랐는데 되게 좋다. 아니면, 아, 이거 솔직히 아쉬워. 근데 이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칭찬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회사는 발전하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그냥 아쉬운 점을 말을 하세요. 대신에 개선 방법과 해결 방법까지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거 자소서 쓰고 합격하고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거기서 제가 텍스트로 어떻게 접근해서 했는지 한번 네,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는 한 참고용으로만 그냥 봐주세요. 제게 절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소서 쓸 때 막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 뭐 내 강점 경험들 이런 걸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내가 뭐 진짜 이 기업 하나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에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정리된 경험들을 기반으로 막 이제 베리에이션 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인데 이것도 댓글에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복사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취업 준비 처음이고 지원식이 많았으면은 제가 여기 스텝 1, 2, 3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1, 2, 3까지 순차적으로 해라.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안 돼요? 이러면서 뭐 취업 준비 마인드셋도 그때 써놨어요. 어차피 한 자리만 있으면 된다. 우린 어디든 들어갑니다. 맞지 않은 곳에 붙으면 당장 한 달은 괜찮더라도 어차피 이직하게 되고 괴롭다. 여러분 그 중고 진입하면서 이직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취업은 선택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막 뽑아주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을이 아니에요. 상호간의 핏을 보는 거라서 우선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사람마다 시기가 때가 있고 상황이 달라서 그냥 뭐 누가 어디 붙었네 뭐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킵 고잉 하십시오. 인생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지금까지 활동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매력도를 스스로 뭐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써놨고 테마가 있거든요. 뭐 성취 목표 아니면 극복 리더십 뭐 도전 그다음에 그럼 내 강점이랑 약점이 잡혀요. 그럼 이걸로 필터링해서 셀링 포인트 있는 강점, 치명적이지 않은 약점을 골라요. 사람마다 약점이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치명적이지 않은 거를 고르세요. 막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거 아까 기업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심 직무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마케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을 텐데 B2B 영업, 뭐 커리어 비전 내가 어떻게 갖고 싶은지. 그럼 회사를 이해할 때 여기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도 넣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전자공시 표에서 정기, 반기, 분기 보고서를 참고하시되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고하면 되게 감잡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산업 키포인트나 뭐 이슈, 호재, 리스크 그러니까 그냥 이 주식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왓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직무에서도 이 직무가 주요 수행 역할이 뭐고 역량이 뭔지 막 하면서 스텝 1에서 작성했던 관련 경험을 한번 매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안 방향에서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주주라면 CEO라면 사업부장이면 직무 담당자라면 회사는 완전 탑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내려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취준도 과정이거든요. 나한테 뭐든 남겨야 돼요. 근데 이 정도로 고민해보면 그 과정에서 레벨업이 무조건 됩니다. 결과가 상관이 있겠지만 없어요. 크게 보면. 그다음에 실전 이건 작성인데 공고 변환해가지고 링크 넣고 자기소개서 항목 아까 뭐 삼성전자라면 1, 2, 3, 4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변환을 해요. 그러면 결국 분류가 지원 동기, 성취 목표, 극복, 리더십, 도전 이렇게로 나뉘게 되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경험은 뭐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직무 관련한 거는 아까 매트리스 캠페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항목별 가닥 잡기는 이제 제가 이제 썸머리 한 줄 쓰고 회사 이의 관심도, 입사 후 하고 싶은 구체적 업무 비중이랑 비전, 역량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문제 발의, 정의, 해결 방법, 성과, 그다음에 사회 문제 쪽 같은 경우도 썸머리랑 제안 방향, 제안 1, 2 이렇게 템플릿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신한카드도 합격했던 게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고 이거는 제가 원래는 유료로 하려고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근데 그냥 취준생들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댓글로 이제 링크 달아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 유료로 판매만 혹시라도 안 하시면 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안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 써주시고 혹시 막 합격하게 되시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제 블로그에 남겨주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말들 들으면 또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약간 인재상이 좀 있거든요. 근데 대충 여러 개 쓰려다가 이제 잘 못 썼는데 인재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CJ는 한 번도 안 붙었는데 삼성은 맨날 붙고 현대는 쓰지
쓰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동차나 이런 게 그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서 다 그냥 핏이에요, 진짜. 어쨌든 핏이 맞아야 일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제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다 풀어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이걸 하면서 좀 이 산업 구조나 기업에 대한 흐름을 잡는 법을 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소서 쓰는 데에는 저 한 2, 3일 풀로 잡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벼락치기로 잘 되지 않으니까 일단 경험 정리부터 먼저 가닥 잡아두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회사 파고 이렇게 작성하자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취준도 너무 힘들겠지만 과정이에요. 그리고 뭔가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지원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이라는 게 내가 24시간 중에 최소 8시간 이상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하면은 진짜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까지 쓰는 직장인데 거기가 괴로우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삶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세상은 어떻게 구성돼 있지? 세상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지를 보다 보면은 정말 취업이나 어떤 기업 외에도 많은 옵션들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소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에 눈물의 지셋 여정기 지셋 공부법과 합격 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면접 최대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면접 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볼 테니까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정말 금방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러 오실 정도면 전 정말 이미 태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제 채널이 막 그렇게 엄청 크거나 유명한 게 아닌데 여기까지 오셨다 하면은 볼만한 영상들 다 보시고 또 탐색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댓글창에 추가로 정보들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취준생 화이팅!